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파일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대부 접두사 붙이고 ado.net 해서 adonet 이라는 이름으로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톤의 4.0 템플릿의 웹폼 기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가요. 이번서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구문을 모아놓을 폴더를 하나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폴더, 새 폴더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폴더 이름은 도큐먼트라고 폴더를 정의하도록 하죠. 자, 이제 도큐먼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으면요.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건데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 등등등의 어떤 TSQL 구문은 저는 그냥 도큐먼트란 폴더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큐먼트란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SQL 서버 정식 버전이 있으면 SQL 서버 정식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같이 설치가 되는 이제 MS SQL 로컬 DB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 SQL 로컬 DB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기에 SQL 서버 개치 탐색기를 열어서요. 자, 로컬 DB 뭐 프로젝트 버전 1, 2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프로젝트는 지금 제가 이제 프로젝트 열어놓은 상태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때문에 프로젝트에다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값을 이제 로컬 DB 하나만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DB에다가요. 자, 로컬 DB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MS SQL 로컬 DB가 제 그 로컬 DB의 이름이고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마스터 모델 MSDB, 템프DB가 있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데이터베이스 추가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dev adonet이라고 프로젝트 만들어 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위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 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 등등등을 만들어주고 싶다. 특히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dev adone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자, 쿼리를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쿼리를 한번 만들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새 쿼리 부분에다가 잠깐 닫고요. 새 쿼리를 지금 현재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로컬 DB에 연결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쿼리 구문을 저장 버튼 눌러서요. 파일에 SQL 쿼리를 저장 버튼 컨트롤 S 버튼 눌러서요. 이제 어디에다가 저장을 시킬 거냐면요. 이제 어디에다 저장시킬 거냐면 제 거에 그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다 저장할까? 요 이제 도큐먼트 폴더에 저장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저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컴퓨터에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큐먼트 폴더의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자, memos.sql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도큐먼트 폴더에 저장이 된 거고요. 잠깐만요. 자, 솔루션 탐색기. 그럼 도큐먼트 폴더에 새로 고침해도 기본은 보여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 모든 파일 표시를 하게 되면 도큐먼트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요. 모든 파일 표시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SQL 구문을 이제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뭐 거의 이제
제가 매번 했었던 게 메모란 이름으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면 메모스란 이름의 테이블 넘버 네임 이메일 타이틀 포스트 데이트 포스트 IP 이렇게 사용해서 메모스란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출력하고 해보고요. 이런 이제 요 구문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넣어놓고 컨트롤 S 버튼 눌러서 이제 메모스.sql 파일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구문을 한꺼번에 전체 실행시켜주고 싶다면 요거 실행 버튼 컨트롤 시프트 E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테이블을 먼저 하나 만들겠다. 데브 ADO.net이라는 이름의 ADO.net이라는 이름의 로컬 DB에다가 또는 실제 여러분들 SQL 서버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싶다. 테이블을 선택해놓고 실행 버튼 눌러서 테이블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 가서 테이블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이렇게 메모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자, 넘버 네임 이메일 타이틀 포스트 데이트 포스트 IP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테이블도 만들었으니까 인서트 문도 한번 해보고 컨트롤 시프트 E 자, 잠깐만요. GO까지 실행. 예. 그 다음에 select 구문도 블록 씌우고요. 자,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E 해서 컨트롤 시프트 E 버튼 눌러서 실행하고요. 자, 입력되고요. select 구문도 한번 컨트롤 시프트 E 눌러서 한번 select도 해보고요. 데이터도 한번 자, 백두산으로도 한번 변경을 시켜보고요. 컨트롤 시프트 E 그 다음에 삭제도 한번 해보고요. 삭제는 뭐 10번 데이터가 있으면 10번 데이터를 삭제를 해보는데 삭제가 이제 뭐 영향을 받지 않겠죠. 10번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검색도 한번 해보고요. 이메일에 R이 들어가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E 해서 이메일에 R 들어가는 게 없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프로시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memo란 이름으로 저장 프로시저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해서 블록 씌우고 컨트롤 시프트 E 그 다음에 리스트 메모 컨트롤 시프트 E 리스트 메모만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E 해서 이렇게 이제 백두산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뷰 메모도 한번 뷰 메모란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 한번 만들어 보고요. 컨트롤 시프트 E 그 다음에 수정 관련된 modify 메모란 이름의 프로시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내요. 컨트롤 시프트 E에서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삭제 관련된 기능 해서 컨트롤 시프트 E 그 다음에 서치 메모 요거는 이제 동적 SQL 구문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컨트롤 시프트 E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기능에 가서 저장 프로시저에 가서 보면 둘레 6개의 저장 프로시저 write, list, view, modify, delete, search, memo 이렇게 이제 관련된 저장 프로시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테이블과 하나의 테이블에 6개 저장 프로시저를 기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TSQL 구문 관련해서도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구문을 메모스 테이블 바탕으로 데이터를 자, 입력, 출력, 상세, 수정, 삭제, 검색을 해주는 기능까지도 이렇게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memo's.sql 파일을 바탕으로 이제 요 구문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강의 관련된 소스는 다 요거 이제 강의 관련된 소스는 다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memo's.sql 파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타이핑 해주셔도 되겠죠. 네, 지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메모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SQL 구문 닫고요. 자, 그럼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 우리가 자,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요. 현재 솔루션 탐색기에서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웹 프로젝트에서 SQL 서버 로컬 DB에 있는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웹 프로젝트, 특정한 뭐 이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뭐를 사용한다? 커넥션 스트링, 연결 문자열이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뭐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또는 뭐 이니셜 카탈로그 데이터 소스 뭐 인테그레이티드 시큐리티 뭐 등등등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뭐뭐뭐.점 텍스트 파일을 확장자를 UDL 파일로 만들어서 UDL 파일을 통해서 구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정보는 제가 SQL 서버 시간, SQL 서버 시간에 이제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는요, 그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선택해 놓고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선택해 놓고요. F4번, 즉 속성창을 열어주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 문자열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 연결 문자열을 카피를 해서 전체를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 필요하지 않는데요. 전체 연결 문자열을 이제 카피를 해서요. 그러면 이 정보를 카피해서 어디에다가 자, 이 정보를 한 곳에다 모아놓고자 한다. 그러면 ASP.NET 웹 프로젝트에서는 제 웹사이트 루트에 있는 web.config 파일이 제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web.config 파일의 루트에 가서 자, 기본적으로 이 web.config 파일 구성은 저랑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지정을 여기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커넥션 스트링스 섹션 하나 만들고요. add name은 커넥션 스트링.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은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요만큼 서버 뭐 데이터 소스 어쩌저쩌고 이렇게 되는 정보인데요. 요거를 일단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프로바이더 네임이 필요합니다. 프로바이더 네임은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라고 지정을 해줘야지 SQL 서버에 연결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커넥션 스트링 섹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 부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데이터 소스가 뭐냐? 이니셜 카탈로그가 뭐냐? 인테그레이티드 시큐리티 구출해서 이제 윈도우즈 인증 사용할 거냐? 근데 현재 저는 이제 제 컴퓨터에 로컬에 있잖아요. 그럼 윈도우즈 인증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SQL 서버를 사용한다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즉 요 인테그레이티드 시큐리티 이퀄 true 자리에 유저 아이디는 뭐 패스워드는 뭐 요 두 개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요만큼은 지워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그냥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서 여러분들 웹폼에서 또는 MVC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죠. 아니 서버죠. 서버. 데이터 소스는 서버, 이니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인테그레이티드 시큐리티는 윈도우즈 인증을 사용할 거냐? true 또는 false 또는 이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저도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요만큼 두 줄 요거 지워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 만들어주는 자,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 F4번 눌러서 요거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겁니다. 즉 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저장을 시켜 놓으면 자, 이제 우리가 자, 개발 관련해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웹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언더스코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넣어도 돼요. MDF 파일을 직접 로컬 DB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로컬 DB를 따로 로컬 DB SQL 서버 개체 탐색에다가 따로 특정한 위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모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웹.copy 파일에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볼 이제 ASP.NET 웹폼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등등등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한다. 자, 관련된 기능을 공부할 때 자, 현재 프로젝트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이제 프로젝트하고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한동안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 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